하겠습니다. 전체 해외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책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 고령친화 산업진흥법에 의해서 고령친화 산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용어에 대한 제 규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령친화 산업 혹은 실버 산업이라고 현재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영어로는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실버 에코라고 하는 프랑스 그러니까 EU 전체 네트워크 안에 있는 프랑스의 단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마켓으로 인더스트리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매우 전반적인 이제 에코노미 차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EU에서는 실버 이코노미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체 삶의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이제 이 고령 친화 산업, 그러니까 노인들이 7%대 만들어졌던 고령 친화 산업이 이제 20%의 주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고령 친화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고령이 주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답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이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요소들을 제시하면서 뒤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많은 이 고령 친화 산업을 정책 포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의 그 배경은 결국은 이제 국가가 혹은 정부가 공공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고령 친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정책이 혹은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는 의미에서 이후에 실버 이코노미가 좀 더 우리와 공공주도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로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공주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직접 만든다라고 하기보다는 펀딩은 이제 국가가 하더라도 플레이어로서는 민간에서 자율성을 발휘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버 이코노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이 인디펜던트 리빙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노쇠해지거나 케어가 필요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이 잘 수요자 관점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이 실버 이코노미는 우리가 이제 B2B의 형식도 있지만 B2G의 형태를 통해서 퍼블릭 마켓의 기여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정책 포럼을 하는 이유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실버 경제가 갖고 있는 이제 전망을 보게 된다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고용이나 또 생산성, 부가가치 등의 생산성은 증가하고 있는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직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맥킨지나 메릴리치의 주요 전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전체 AAL을 통한 상황에서 봤을 때도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유럽이나 미국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도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전체 헬스케어나 레저와 같은 서비스 그리고 모빌리티나 혹은 이제 하우징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제가 자료에는 좀 일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노인과 관련된 이 범위는 고령 친화 산업의 범위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시는 거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하우징이나 식품 그리고 교통 그리고 각종 서비스, 여가 그리고 이제 식사와 호텔과 같은 경우 그다음에 건강 그리고 실생활이 제한된 거 그리고 이런 이제 본인의 선호식품 그리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는 주로 이제 의료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더 삶의 방식에 있어서 다양화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선점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025년 전망을 이유가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여드리고 그 범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후의 실버 경제라고 하는 측면은 전체적으로 액티브 앤 헬스 에이징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점은 이제 건강과 사회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 행동이나 또 개인 또 신체적인 사회적 그리고 이제 경제적 측면에 대한 복합적인 측면에서의 실버 경제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시사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사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큰 그 세계적인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전시회가 이제 일본의 HCR이고 독일의 그 디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이제 레아케어인데 가보면 이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일본 HCR과 레아케어는 이제 5개간, 7개간 규모 자체 2개가 굉장히 크고 물론 레아케어가 좀 더 크긴 하지만 일본의 상황에서는 좀 더 경직되고 이제 그 판매에 대한 것이 국한되어 있다면 이제 EU의 경우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익스트림 스포츠도 하고 춤도 추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는 그런 문화, 그러니까 물론 이제 100년 이상의 그 에이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산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좀 더 이 산업과 또 정책과의 여러 포트폴리오를 고민을 할 때 그 안에 이제 문화, 라이프스타일 변화라고 하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시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서 우리가 이제 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로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 실버 경제나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이 되게 될 때 이제 그 초기의 단계와 또 주류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좀 더 감소되는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이 각종 지금 현재 돌봄 그러니까 로봇 형태 그리고 교육의 상황은 초기 단계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전체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이나 헬스케어나 그리고 하우징에 대한 것 그리고 투어리즘에 대한 부분들은 EU 상황에서는 매우 주류로서 지금 그 목표를 갖고서 설정하고 있다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단조롭고 아직은 이 초기 단계에 있는 부분들을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각화를 하고 이것에 대한 그 발전 방안에 있어서도 수요에 근거한 여러 이제 지원들을 통해서 전체 그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의 실버 경제고 블록체인 산업의 역할을 제가 시사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자료에는 없긴 합니다만은 EU가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전체 그 엔헬스 형태나 우리가 얘기하는 원격 의료와 같은 형태의 ICT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나 기본 로봇 그리고 전체 그 투어리즘에 대한 것 말씀드렸던 여러 전체 헬스케어 모니터링에 대한 것 스마트홈에 대한 거나 교육과 관련된 이제 고령 친화적인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무인 자동차와 같은 형태의 모빌리티에 대한 그런 여러 하이엔드 테크놀로지에 대한 변화까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지금 봤던 대로 이제 투어리즘이나 레저 형태의 서비스에서부터 그 무인 자동차까지 자율주행차까지의 그런 하이엔드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까지 굉장히 이제 폭넓게 이 실버 경제는 EU에서의 실버 경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전체 이제 정책 리포트로서는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주요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법이 제정되고 현재까지 좀 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더 침체기에 있었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계를 갖고 있다면 OECD나 EU 그리고 UN 그리고 이제 특히 EU가 적극적으로 매년 이 리포트를 내면서 전체 이 고령친화 산업 혹은 실버 경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시사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OECD의 경우에는 실버 이코노미가 전체 그 노동시장 정책에 있어서 활력을 주는 것과 더불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G20 역시 이 액티브 에이징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유엔은 이제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술과 이 글로벌 에이징을 연결을 하면서 에이징 4.0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과학기술이 고령자들의 자립적 생활에 기여할 거다라고 하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전략으로서는 EU의 리포트를 통해서 이 실버 이코노미가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R&D 패스웨이에서 개발에서 활용까지의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전략을 단계별로 제시했다는 측면과 그다음에 이제 그 유엔과 마찬가지로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과 관련되어서 이 실버 경제에 대한 시사점도 매우 이노베이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국가들은 굉장히 이제 투자를 에이징 이슈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이제 이것이 R&D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구매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큰 주제로서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ADL 형태의 펑셔널 어빌리티를 어떻게 보완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제 이동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엔과 EU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노인들이 이제 잔존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자립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혹은 제품과 서비스의 서로의 연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한 방점을 좀 더 주면서 그것이 이제 스마트 홈 형태나 혹은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형태로 연결되고 또 이것은 산업적 측면에서 국제 표준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되고 있는 그런 연결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EU에서도 이런 그 전체적인 디지털 혁명이나 여러 이제 그 논의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지점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강조해야 될 EU의 강조점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EIP라고 하는 것이 이제 EU의 고령층화 산업의 계획인데 이것만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EIT와 같은 지역사회의 계획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 앰비언트 어시스트 리빙에 대한 AAA라고 하는 ICT 기반의 여러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호라이즌 2020이 갖고 있는 R&D 펀딩이라고 하는 구조가 생태계를 이루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령친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혹은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 기존에 있는 정책 수단 그리고 자원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구슬을 잘 꿰는 그런 형태의 연계 조직을 갖고 갔으면 좋겠고 이제 끝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했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복지부가 단독으로 하는 측면보다는 관련된 산업부나 과기부나 기재부, 국토부, 중기부 이런 형태의 여러 정부 정책, 정부 부처가 파트너십을 통해서 패키지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접근들을 좀 더 제시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이제 EU 사례에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EU에서는 지금 EU가 19% 평균 19%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우리보다 좀 더 규모가 이제 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4개 파트를 고령친화 산업 실버 이코노미 차원에서 계속 마일스톤 관리를 하면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벨기에 사례인데 이제 멤버십 국가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보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급과 수요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서로의 매칭이 굉장히 중요한가 더불어서 특히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단순히 개인이 돈을 내는 개인의 비용뿐만 아니라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시드머니를 지원해주는 것가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발표했던 리익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은 이제 전체 EU에서는 이 퍼블릭 펀드가 이제 75%보다 더 많아져서 80%까지도 늘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령친화 산업은 모든 것을 다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드머니나 혹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 민간의 자원가의 협력 방안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우리 한국적 맥락에서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고민해야 될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실버 이코노미는 이제 사회 투자라고 하는 성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무력친화 산업은 경제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익, 그러니까 고령자들이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인 이익도 같이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력친화 산업, 실버 경제의 한 부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앞으로의 무력친화 산업 혹은 어떤 다른 이름이 되더라도 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모두 다 균형감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을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EU가 여러 정책에 대한 제언을 했는데요. 그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기서 제안한 것은 이제 5가지입니다. 헬스케어 부분에 있어서 기술 혁명, 그리고 이제 사람 중심의 통합적인 그런 건강 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이동성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노쇠에 대한 것은 아직 질병 코드에 있지는 않지만 전체 노인들이 그 50% 정도가 이게 노쇠합니다. 그냥 힘이 떨어지는 거죠. 아프지는 않으신데, 근데 이러시다 보면 집 밖을 나가지 못하시고 그러다 보면 사회와 단절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여러 치매나 혹은 활동의 저하로 인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여서 그런 측면에서의 관심 그리고 전체 이제 그 무형 시장에서의 참여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자립적 생활을 위한 측면에서의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EU에서는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어떻게 잘 그걸 받아들이고 잘 계속해서 이용하느냐 그래서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이 시니어 테크놀로지 어답션 이제 원 보고서에서는 어웨어니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측면의 강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것을 이제 서비스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을 하고 이것에 대한 실증을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이런 논의를 할 때는 지금까지는 디벨로퍼 중심으로 논의가 됐다면 이제는 코 디자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당사자인 노인 그리고 노인과의 전문자라고 할 수 있는 원어로서도 제론톨로지스트, 노년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개발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스마트홈이든 혹은 자율주행차건 아니면 음성인식이든 모두가 다 그 UI, UX를 넘어선 그 관점에서의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기업가 정신 우리가 그 entrepreneurship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업가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올더프로너십이라고 하는 표현을 새로 써서 50세 이상에게 새로운 그런 기업가 정신의 도전적인 과제도 제공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그 인큐베이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 제품과 서비스의 그런 이제 패키지 콜라보를 통한 정책이 이제 스마트 홈을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